거품이 왜 이렇게 많지? 에? 괜찮은 건가? 소변에 거품이랑 붉은색이 보여서 결 검사 받아보려고요. 확인하러 왔어요. 요즘 아침에 양말을 신으면 발이 조금 붓는 느낌이 있지 않으신가요? 손을 씻고 나서 소변의 작은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또는 요즘 들어 짜게 먹지도 않는데 몸이 무겁고 얼굴이 약간 붓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예전보다 피로해졌다고 느끼시나요? 이 세 가지 질문 중 하나라도 고개가 끄덕여진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신장이 보낸 조용한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먹만 한 크기지만 하루에 무려 18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 장기, 바로 신장이 말이죠. 한국질병관리청 국립역학연구원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 3명 중 1명이 초기 신장 손상 징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자신이 아픈 줄 모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한다는 겁니다. 단지 약간 피곤하거나 다리가 조금 붓는 정도로만 느끼다가 신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서야 병을 인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르게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 손상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고가의 약이나 극단적인 식단 없이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순한 습관만으로 신장 기능을 회복한 사례를 직접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72세의 정혜수 어르신. 가을 아침 마른 체구에 반짝이는 눈빛으로 진료실 문을 두드리셨죠. 그분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요즘 몇 달째 소변에 거품이 많아서요. 그냥 달걀을 많이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또 양말 자국이 오래 가는데 그건 나이 탓이겠거니 했죠? 하이. 검사 결과를 보니 크레아티닌 수치가 약간 상승, 사구체 여과율 이 60 이하로 떨어져 있었고 단백뇨 알부민 유리아도 양성이었습니다. 즉, 초기 만성 신장 질환, 아직 회복이 가능한 단계였습니다. 저는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분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된장국 좋아하고 김치도 늘 먹어요. 가끔 아내랑 라면도 먹고요. 근데 제가 특별히 이상한 걸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굳이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몇 가지 작은 것만 바꾸면 신장은 금세 감사 인사를 할 겁니다. 저희는 먼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이 많지 않은 재료죠. 저는 정 어르신께 이렇게 권했습니다. 국이나 나물의 간장이나 소금 대신 삶은 채소 위에 올리브 오일 한 작은 숟갈을 살짝 둘러보세요. 그리고 잘 익은 토마토와 함께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관에 좋은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 이에코펜의 흡수가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올리브 오일에 들어있는 올레사노 오리아스과 폴리페놀 포리페놀은 몸속 염증을 줄이고 신장 안의 사구체 내피세포를 보호합니다. 혈액이 더 부드럽게 순환하면서 신장이 걸러내야 할 압력도 함께 줄어들죠. 그 다음은 브로콜리였습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2, 3분 정도만 살짝 쪄서 선명한 초록빛을 그대로 살리면 충분합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살포라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 안의 내인성 항산화 시스템을 활성화시켜 마치 몸속 청소부들이 노폐물을 치워주는 것처럼 작용합니다. 저는 한 가지 작은 팁도 덧붙였습니다. 브로콜리를 요리하기 5분 전에 미리 잘라두세요. 그러면 미로시나아제 마이로시네스 효소가 최대한 활성화됩니다. 또 칼륨이 걱정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끓는 물에 잠깐 데친 뒤 그 물은 버리면 칼륨 함량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은 마늘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 꺼리지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저는 정어르신께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마늘을 얇게 썰어서 5분 정도 그냥 두세요. 그동안 알리신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과 잘 익은 토마토에 섞어서 통밀빵이나 현미밥과 함께 드세요. 알리신은 혈압을 낮춰줄 뿐 아니라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2달 뒤, 정 어르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박 선생님, 소변 거품이 줄고 발 붓기가 거의 없어요. 밤에도 푹 자게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 다시 검사했을 때 단백뇨 수치가 뚜렷하게 감소했고 EGFR도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신장이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게 가장 큰 기쁨은 수치가 아니라 생활의 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혈압을 재고 10분 정도 산책을 하며 점심엔 채소를 한 줌 더 추가하고 밤에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그는 냉장고 옆에 작은 달력을 붙여놓고 음식을 꺼낼 때마다 스스로 되새긴다고 했습니다. 싱겁게 먹는 게 신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진료실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노년 환자들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누군가 따뜻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Hit it, be better. 소변에 거품이 생겼더라도, 다리가 약간 붓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편에서 저는 박지훈, 정 어르신과 수많은 환자들의 신장 기능을 되살리는 데 도움이 되었던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사구체를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3가지 식품 내맛. 한국 식문화에 맞게 맛을 잃지 않으면서 염분을 줄이는 법다. 신장이 생체 리듬에 맞게 쉴 수 있도록 돕는 아침 저녁 루틴. 단 3분 만에 집에서도 위험 신호를 알아차릴 수 있는 자가 점검법. 계속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신장을 살리고 삶의 에너지를 되찾게 해줄 테니까요. 나는 그냥 평소처럼 먹었을 뿐인데 몸이 점점 피곤해졌어. 신장이 약한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때문입니다. 간단하고 쉬우며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거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장황한 처방전 없이 약간의 인내심과 내 몸에 대한 이해만으로 매일 식단 관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날 오후 병원 계단 너머로 햇살이 기울던 때였습니다. 그때 한 39살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거의 가득 찬 1리터짜리 물병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혜진이에요. 마포에서 잡지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지친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물을 꽤 많이 마신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소변이 계속 짙은 노란색이에요. 어떤 날은 허리가 아파서 아랫배까지 당기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앉히고 일상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침엔 블랙커피 한 잔, 점심은 사무실 도시락을 대충 먹고, 저녁엔 친구들이랑 냉면이나 구운 고기를 자주 먹어요. 그리고 일을 늦게까지 하다 두통이 생기면 책상 서랍에서 이부프로펜 한 알을 꺼내 먹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고 다시 물병을 바라봤습니다. 그 병은 아직 절반도 비지 않았습니다. 혜진 씨, 제가 말했습니다. 물은 신장에 가장 충실한 친구지만 목이 말랐을 때 마시기 시작한다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녀는 민망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거. 근데 자꾸 까먹어요. 저는 종이를 꺼내 사구체의 모양을 그려 보였습니다. 작은 실타래처럼 얽힌 미세한 모세혈관 덩어리. 하루에 180리터 가까운 혈액을 걸러 노폐물을 버리고 혈압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조직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류가 느려져서 이 필터들이 쉽게 손상돼요. 반대로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마셔도 신장이 과부하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비결은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적당히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하루 물 마시는 방법을 나누어 알려주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오전 중 특히 에어컨 아래에서 일할 때 물 한 컵, 점심 식사 후 소화가 조금 된 뒤에 한 컵, 오후에는 두 번째 커피 대신 물 한 컵, 그리고 잠자기 1시간 전 작은 컵 하나.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5컵이면 충분합니다. 신장은 규칙을 좋아하지 극단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아침마다 허리가 이렇게 뻘근하지? 당신의 몸은 항상 경고하고 있지만 당신은 아직 신장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날 오후 병원 계단 너머로 햇살이 비스듬히 스며들던 시간, 39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거의 가득 찬 1리터짜리 물병이 들려 있었죠. 그녀는 부드럽지만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 소변색이 짙고 어떤 날은 허리까지 심하게 아파요. 저는 자리에 앉힌 뒤
생활 습관을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아침엔 블랙커피, 점심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먹고 저녁엔 친구들이랑 냉면이나 고기 구이를 자주 먹어요. 두통이 오면 책상 서랍에 있는 이부프로펜을 하나 꺼내 먹어요. 저는 물병을 가리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진 씨, 물은 신장에 가장 충실한 친구예요. 하지만 목이 마를 때 마시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녀는 민망하게 웃었습니다. 알아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걸. 근데 자꾸 잊어요. 그래서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대로만 해도 하루에 1.5리터 정도는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어요. 배가 더부룩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덧붙였죠. 소변색이 가장 솔직한 신호예요. 연한 노랑이면 충분, 짙은 노랑이면 부족, 너무 투명하면 오히려 과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짠, 음식 좋아하시죠? 그녀는 한숨을 쉬며 웃었습니다. 저 부산 출신이에요. 싱겁게 먹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짠맛은 한국 사람들에게 추억의 맛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짜지 않게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소금 대신 볶은 깨소금을 넣으면 고소한 향이 싱거움을 덮어요. 진한 간장 대신 식초나 레몬즙, 유자즙을 조금 넣으면 혀가 맛을 더 진하게 느끼지만 나트륨은 줄어듭니다. 김치는 먹기 전 한 번 물에 헹구고 국이나 찌개는 국물보다 건더기를 위주로 드세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외식할 때는 꼭 한마디만 하세요. 소금 조금만 넣어주세요. 하이젠! 그 한 문장이 매일 수천 개의 네프론 신장 세포를 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매일 짜게 먹던 한 노인이 3개월 동안 소금을 절반으로 줄이자 혈압이 15mHg 내려가고 신장 수치도 호전된 사례를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통제 자주 드시나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네, 일주일에 몇 알 정도요? 편집일이라 밤새는 날이 많거든요.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같은 소염 진통제는 신장으로 가는 혈류를 줄입니다. 특히 탈수 상태에서 자주 먹으면 신장이 회복할 시간을 얻지 못하고 서서히 손상되어 가벼운 약이라 생각하지만 몇 달만 남용해도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두통일 때는 아세트아미노펜을 권장량 내에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원인을 해결하세요. 충분히 자고 물 마시고 어깨목을 풀고 밤에는 화면을 일찍 끄세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우리 엄마한테 혼나는 느낌이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늦게 자면 신장은 밤새 쉬지 못하고 계속 피를 걸러야 하거든요. 그녀는 손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저 매일 헬스장 가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먹어요. 하루에 웨이 프로틴 2스푼씩. 저는 노트북을 열어 단백질 과잉 섭취와 EGFR 변화 그래프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단백질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너무 많으면 신장이 요산을 더 많이 걸러야 해서 부담이 커집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체중 1kg당 단백질 1.2기면 충분합니다. 하루 전체 식사에 나누어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는 운동이 강한 날에만 드세요. 생선, 두부, 달걀을 우선으로 하세요. 하르비 스피드. 저는 한 사례를 덧붙였습니다. 김승민 씨라는 직장인이 있었어요. 하루 2-3스푼씩 웨이 프로틴을 마시다가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했죠. 단백질을 절반으로 줄이고 고등어 구이와 두부로 바꾸니 3개월 만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단백질 줄이면 근육 약해질까봐 무서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근육도 쉬어야 자라고 신장도 쉬어야 회복됩니다. 진료를 마치며 저는 그녀에게 작은 과제를 내줬습니다. 오전 9시, 오후 3시 미지근한 물 알람 설정하기, 저녁 식사 때 소금 절반 줄이기, 웨이 프로틴은 운동 후에만 섭취하기, 아침마다 소변색 기록하기, 그리고 신장 그림이 그려진 작은 종이를 건네며 적어 두었습니다. 몸이 소리치기 전에 그 신호를 들어주세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해볼게요. 남편 박도윤 씨도 저랑 같이 싱겁게 먹을 거예요. 고마워요, 선생님. 그녀가 병실을 나설 때 그 손에 들린 물병 반쯤 찬 투명한 물에 석양빛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혜진 씨처럼 바쁘고 건강해 보이지만 사실 몸이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날 밤 진료 일지를 덮으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102번째 날. 또 한 쌍의 눈이 건강이란 기적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반복임을 믿기 시작했다. 아이 참, 내가 말이 참이야. 먹는 게 이렇게 신장을 망가뜨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도 그 이야기가 계속될 거라는 걸 압니다. 70세 할머니가 자신의 작은 마늘 기름병으로 신장을 구하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되자 진료실은 한결 조용해졌습니다. 노란 조명이 나무 책상 위로 부드럽게 떨어지고 복도 저편에서는 병상 바퀴가 천천히 구르는 소리가 병원의 숨결처럼 잔잔히 이어졌습니다. 하루 진료를 마치고 환자 명단을 정리하던 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윤정자, 70세, 6개월 전, 눈두덩이 부어오르고 피로감이 심하며 하얀 거품이 가득한 소변으로 찾아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날의 수치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크레아티닌 1.5mg, DL, EGFR 45, 신장 기능이 이미 다소 떨어져 있었죠. 당시 윤 씨는 짠 음식을 즐기고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으며 수년째 어깨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상습적으로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말했죠. 새 약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그녀는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분홍 리본이 달린 종이 봉투를 들고 선생님, 마늘오일 빵을 좀 구웠어요. 덕분에 요즘 몸이 정말 좋아요. 은은한 빵 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더 이상 눈이 붓지 않아요. 근처 공원을 매일 걷고요. 소변 거품도 거의 없어졌어요. 딸이 얼굴이 화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 차트를 펼쳐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해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요. 생마늘 냄새가 너무 강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얇게 썰어서 잠깐 두었다가 올리브 오일과 토마토에 섞어 먹었어요. 고소하고 따뜻한 맛이 나서 이제는 하루도 안 빼먹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늘 속 알리신은 염증을 줄이고 혈압을 조절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다만 썰거나 으깬 뒤 50분 그대로 두어야 효소가 활성화되어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의 지방이 알리신 흡수를 도와주죠. 하루에 몇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입니다. 그녀는 또 웃으며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브로콜리를 사서 깨끗이 씻고 자를 때 잠깐 두었다가 살짝 쪄요. 오래 삶으면 색이 죽는다면서요? 손녀한테도 알려줬더니 초록색이 예쁘다고 잘 먹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 설포 FATE 들어있어 신장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줍니다. 하지만 오래 끓이면 파괴되기 쉽기 때문에 자른 후 5분간 두었다가 짧게 찌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드시면 약보다 강한 효과가 납니다. 그녀는 이번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전에는 기름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젠 매일 써요. 현미 밥에도 한 숟갈, 샐러드에도 된장국에도 몇 방울. 알고 보니 좋은 기름이란 게 있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엔 올레사노 AEASED과 폴리페놀, 폴리페놀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키며 혈관 내막을 보호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구체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았고 손끝은 따뜻했습니다. 그 모습이 병보다 더 큰 희망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약 없이도 이렇게 나아질 줄은 몰랐지. 이 3가지 음식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이 약물 없이 신장 기능을 회복했습니다. 조용한 저녁, 우리는 윤정자 씨가 가져온 작은 종이봉투를 함께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맑은 유리병 하나, 그 안을 가득 채운 연녹색 올리브 오일 속에 황금빛 마늘 조각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난번에 알려주신 방법대로 만들었어요. 서늘한 곳에 두고 2달 동안 먹을 수 있대요. 하나는 선생님께 드리고 하나는 손녀한테요. 손녀가 이걸 할머니의 마법 오일이라고 불러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병은 단순한 마늘기름이 아니라 변화는 결코 늦지 않다는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른 생활 습관은 어떠세요? 하고 묻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건강일지예요. 그 안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하루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침,
혈압 128, 78, MMHG, 소변 연노랑, 체중 56.2kg. 점심, 현미밥 플러스 브로콜리 플러스 고등어구이 플러스 올리브오일 1스푼. 저녁 취침 22, 30 기상 유경. 저는 마치 오래된 제자가 성장한 모습을 보는 듯 뿌듯했습니다. 요즘 잠은 어떠세요? 깊이 자요. 예전엔 새벽마다 화장실 갔는데 요즘은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자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숙면은 코르티솔을 낮추고 밤 동안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